죽방염 어부는 기다림으로 산다. 그 기다림은 바다에 대한 믿음, 순리에 대한 믿음, 그리고 삶에 대한 믿음이다. 당선에서 멸치를 보고 작은 그물을 당겨 은빛 물고기를 거두는 시간. 어부의 기다림은 비로소 싱싱한 삶이 된다. 서쪽 꼬리는 서쪽으로 세상에서 가장 순하고 맑은 멸치잡이 죽방염. 대대로 이어진 그 삶의 바다에는 오늘도 은빛 기다림이 눈부시다. 이려 수말리 푸른 바다를 달려온 봄이 대지를 깨우는 시간. 남해의 햇살은 물고기 비늘처럼 영롱하다. 제주에서 겨울을 난 멸치들이 봄과 함께 돌아온 남쪽 바다. 바다는 언제나 봄이 돌아온 것을 한 발 먼저 알고 있다. 그리고 바다에 그득해진 그 봄빛은 남해의 어부들은 한 번도 놓친 적이 없다. 멸치는 유자망, 정치망, 기선권현망 등 30가지가 넘는 다양한 방식으로 잡는다. 길이 2km가 넘는 대형 그물로 한 번에 무리 전체를 잡아 올리기도 한다. 더 빨리, 더 멀리까지 멸치떼를 쫓아가서 더 많이 잡아오는 방식으로 멸치잡이 또한 세태에 따라 변화해 왔다. 봄날의 미조항은 봄바다에서 건져 올린 멸치 터는 배들로 온종일 흥성거린다. 멸치의 비린내음만큼이나 삶의 땀내 또한 진해지는 포구. 멸치들이 몰고 온 풍요로운 봄을 갈매기들도 함께 누린다. 그런데 같은 남해라 해도 지족해협의 봄 풍경은 사뭇 다른 모습이다. 300리 한려수도에서도 손꼽히는 명승. 조수간만의 차가 크고 물살이 빠른 지족해협 일대에서만 볼 수 있는 죽방염. 대대로 내려온 전통 방식의 고기잡이로 물속에 대나무로 짠 발을 그물로 펼쳐놓고 멸치를 잡는다. 자연을 거스르지 않고 지혜롭게 만든 오랜 어업 유산이다. 그 봄날 지족마을 어부들은 바다가 아니라 산으로 갔다. 야, 멋지다. 내가 멋지다. 왔어. 하지 마네. 좋다. 죽방염을 만드는 첫 번째 작업은
대나무와 참나무 베기. 남해 지천인 대나무들이 나무꾼이 아니라 어부들 손에 실려 나온다. 땡기가. 산일을 하는 날에는 마을 어르신도 함께한다. 경험만 한 가르침이 어디 있으랴. 나온다. 왔어. 오케이. 들어. 하나, 둘. 와, 쉬었어. 뭐. 전통 방식의 죽방념 한 채에는 대나무 1,500개와 말목으로 쓸 참나무가 300개도 넘게 필요하다. 거기에 보수 작업도 수시로 해야 한다. 더 땡기. 바로 장선에 바로 카메라 놓으면. 참나무의 수명이 보통 뭐 5년에서부터 한 7년 정도 견딜 수가 있다고. 참나무에는 요게 아주 그 강력한 그 뭐이고 벌레가 있어. 벌레가 나무를 갉아먹는다고. 그러면 부지런히 삐거든. 그러면 매년 부지런한 걸 뽑아내고 다시 매질로 말질로 해가지고 말로 다시 뽑아내고 새로운 나무로 교체하는 작업을 옛날에는 매년 해왔다고. 베어낸 참나무는 바로 사용하지 않고 바닷물에 1년 넘게 담갔다가 쓴다. 그래야 수명이 길기 때문이다. 나무를 베고 대나무를 쪼개서 발을 엮고 참나무로 말목을 깎고 바다로 운반해 설치하는 일까지 죽방념 작업은 도저히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는 대공사다. 특히 대나무 발을 많이 짜야 하기에 예전에는 죽방념 어부를 가리켜 발장이라 부르기도 했다. 옛날부터 내려오는 그 어깨너머로 배우고 그래야 배워 서는 게 이제 이거 자기가 고안해 하는 게 아니거든. 엮을염 자거든 이게. 엮을염. 여기 데려가 엮는다 그 말이지. 엮어가지고 세운다. 죽방염. 염. 죽방념을 통해서 마을 사람들의 삶도 그렇게 하나로 이어졌다. 바다의 들숨과 날숨을 따라 부풀고 가라앉는 죽방념의 시간. 사람들은 기다려왔다. 그 시간의 그물 속으로 은빛 찬란한 멸치들이 들어오기를. 따스해진 바람 속에 이따금씩 꽃들이 피었다 지고 혹독했던 한 계절이 떠나간 자리에 새로운 계절이 찾아와 은빛의 축제를 벌이는 시간을. 밤바다에는 달의 시간이 흐른다. 그 달림의 시간에 맞춰 새벽잠을 깬 어부 부부가 바다로 나간다. 바다 곁에서 바다를 바라보며 살아온 70평생. 서로가 없었다면 이 어두운 밤바다도 삶의 바다도 어떻게 건너올 수 있었을까? 처녀 시절 할머니는 죽방념의 죽자도 몰랐다. 무던한 마음씨가 미더워서 죽방념 어부 총각에게 은멸치처럼 뛰어든 지 50년.
그 세월 동안 그물에 걸린 것이 멸치뿐이랴. 죽방염 고기잡이로 자식들을 키워냈고 반듯하게 삶을 일으켰다. 물때가 되면 한밤에도 바다로 나가야 하는 힘든 일이지만 고된 만큼 안겨주는 것이 바다고 죽방염이었다. 그렇게 멸치를 기다리고 그물을 걷는 동안 어부는 욕심을 내려놓는 삶의 지혜도 함께 건져 올렸다. 4월달에 어장에 막아가지고서 5월, 6월, 7월 이 동안에 1년 수한 걸 거의 반 잡아야 되는데 이거 지금 다른 해에 비해서는 지금 3분의 1밖에 안 되는데 자연이 흘러가는 그대로 자연에 따라서 수능해야 되지. 내가 욕심내봐야 고기 좀 많이 잡도 못하고 편하게 먹어야 되지. 아이고 안 된다 욕심내서 더 안 들어. 아이고 고기에 뜰 때나 들으라 말라면 말아. 그리 마음 고 있어야 되지. 같은 바다, 같은 물때를 살아가는 죽방염 어부들. 김민식 씨도 물을 보러 나왔다. 그런데 오늘은 배고픈 길손이 한 발 먼저 와 있다. 어린 지느러미 발도요다. 새가 멸치를 축내거나 말거나 신경 안 쓰기는 어부도 마찬가지. 어차피 바다가 내준 것 나눠 먹은들 무슨 대수랴. 뭐야? 가구 2개만. 죽방염 발통에 들어온 물고기들은 후릿 그물로 살살 몰아간다. 일반 그물에 걸린 멸치는 금세 죽어버리지만 죽방염에 든 멸치는 갇힌 줄도 모르고 마지막까지 헤엄치며 놀다가 어부를 만난다. 이렇게 후릿 그물로 모은 멸치를 퍼내기만 하면 되니 상처 없이 은빛 싱싱한 멸치를 얻을 수 있다. 할아버지에서 아버지에게로, 아버지에게서 다시 그 아들에게로 대를 이어 가족들의 생계를 건사해준 죽방염 멸치잡이.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바다가 내주는 꼭 그만큼만 거두어서 집으로 돌아간다. 잠도 제때 못 자시고 맨날 새벽에 일어나셔서 고기 잡으러 가는 거 보면 안쓰럽기도 하고 그게 좀 아버지한테 평소에 잘해야겠다 생각도 들고. 네. 죽방염을 통해 아버지는 아들에게 삶의 바다를 보여준다. 오래전에 자신의 아버지가 그러했듯이. 아버지가 평생 동안 내 죽방을 해왔기 때문에 또 내도 어릴 때부터 아버지 따라 죽방이 계속 따라다녔습니다. 뭐 자연스럽게 누가 뭐 특별히 가르쳐 주는 것도 없고 물 흐름이라든가 어떤 날 고기를 잡아야 된다, 고기가 어떤 날 많이 된다 이런 걸 아버지한테 이제 그런 것 좀 많이 배웠고 이 일 자체는 우리는 자연스럽게 살아왔기 때문에 자연적 흐름에 그만 아버지 하는 일 그대로 모습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갓 삶아낸 멸치들을 아침 첫 햇살에 맡긴다. 맑은 바람에 얼굴을 씻으며 남해의 하루가 다시 시작된다.
물살이 잔잔해지는 조금날을 골라 1년에 단 하루 지족마을 사람들은 함께 미역을 딴다. 필요한 것이라고는 기다란 장대 하나. 중요한 건 장비가 아니라 경험이다. 바닷속 어디에 미역이 있는지 보지 않아도 훤한 경험. 사실 지족 해협의 빠르고 거센 물살은 해초나 작은 생물들의 서식지로는 불리한 조건이다. 하지만 죽방염이 있는 곳이라면 사정이 다르다. 바다에 굳건하게 자리 잡은 죽방염은 빠른 물살의 방패막이가 된다. 덕분에 해초가 풍성하게 자라고 그 해초가 불러들인 작은 생물들로 아름다운 수중 정원을 이룬다. 말목과 대나무 발에 의지해 삶터를 꾸민 생물들과 밀물을 따라 들어온 생명들이 더해지면 더욱 풍성한 수중 세계가 펼쳐진다. 죽방염 한 채는 지족 바다가 품은 작은 우주다. 바닷물이 좁은 길목을 지나는 지족 해협에서 죽방염은 오랜 세월 어부들의 삶을 지탱해 주었다. 이 망망한 바다에 깊이 들이운 대나무 그물. 그것은 어떻게 가능했던 것일까? 뺐다가. 죽방염 보수 작업을 나온 어부들이 낡은 말목을 잡고 힘을 쓴다. 바닷속 깊이 박혔던 말목이 흔들리자 새들었던 물고기는 혼비백산. 낡아서 약해진 참나무를 뽑아내고 새로 박기 위한 작업이다. 조금만 움직이면 한 번만 움직이면 된다니까. 먼저 말목을 앞뒤로 흔들어서 틈이 벌어지게 한다. 말 넣고. 말. 그런 다음 작업용으로 쓰는 보조 말목을 바다에 집어넣어 틈이 생긴 곳으로 가져다 댄다. 이제 온 힘을 다해 낡은 말목을 뽑으면서 그 자리에 보조 말목을 넣는다. 바다 한가운데 말목을 박는 작업은 고단하고 위태롭지만 삶의 의지는 그토록 힘찬 것이었다. 마침내 새 말목을 넣을 차례. 물은 나무나. 같이나. 밑에 물으십니다. 내봐라. 하나, 둘, 자. 오케이, 들어갔다. 한번 더. 오케이. 잘 들어갔다. 마지막으로 발장에 올라가 구르면서 말목이 더 깊숙이 박히게 한다. 길잡이는 어부의 경험과 감이다. 감각으로 하죠.
왜 그러냐면은 두 마리 기어존에 박은 말하고 뒤에 말하고 상대편 말목에 진동이 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가까이 간기라요. 상대편 진동을 가지고 그런 게 이 뿌리가 지자리 갔다 안 갔다를 판단하는 겁니다. 한 발마 1m, 2m 들어갈 수 있는 지형이 있고 아무리 박아도 그만 10cm, 20cm밖에 안 들어가는 지역이 있는 기라 그거는 지질에 따라 틀립니다. 그러니까 여러 개가 잡고 있는 힘으로 견디는 기라 발띠가 잡고 있는 힘으로 여러 개가 한 덩어리가 되기 때문에 그 힘에 이제 지탱을 하는 겁니다. 대대로 바다의 삶을 잊게 해준 죽방염. 삶이란 때로 고단한 만큼 따사로운 것이 된다. 한밤 은빛의 무도회가 시작된다. 야행성인 멸치들은 주로 밤에 활동을 한다. 바다에 사는 2만여 종의 물고기들 중에 가장 많은 무리를 거느린 멸치들. 얕은 바다의 수심 20-30m까지가 이 뼈대 있는 가문의 영역이다. 바다의 약자인 멸치는 봄부터 가을까지 보통 4-5천 개의 알을 낳아 빠르게 부화시킨다. 물속 플랑크톤이 멸치의 먹이. 멸치는 플랑크톤을 먹고 바닷속 큰 고기들은 다시 멸치를 먹는다. 우럭이라 불리는 조피볼락들이 멸치를 노린다. 멸치떼가 죽방염으로 들면 앞뒤 안 재고 따라오는 녀석들이다. 갈치가 가장 좋아하는 먹이도 멸치다. 번뜩이는 은빛들이 멸치를 쫓아 한밤에 칼춤을 춘다. 갈치들이 모는 쪽으로 도망가는 멸치떼. 수면 아래로 멸치떼를 바짝 몰아간 갈치들은 몸을 꼿꼿이 세운 자세로 사냥감을 노린다. 한밤의 죽방염에서 펼쳐지는 생명의 드라마. 달림의 숨소리가 그 바다를 적신다. 다시 돌아온 조금 때 어부들이 대나무 발을 넣으러 죽방염으로 향한다. 그런데 물이 생각만큼 빠지지 않았다. 한 해만 물에 들어가고 철식이니 그거 서라. 어디야? 그거 내매를 이리 올라서라. 아 형님 물 들어가는데 그 들어가라 굽니까 차를 헤엄 오는데. 내가 들어가면 내가 물에 들어갈게. 지금 들어가시다 그러면. 민아 찔러봐라. 찔러봐라. 안 된다 구겨라. 밀물과 썰물의 주기는 6시간.
누가 뭐래도 밀물 전까지는 작업을 마쳐야 한다. 쳐보라. 엉태가 대를 앞으로 조금 빼빼라. 결국 서두르는 수밖에 다른 길이 없다. 앞쪽으로. 걸치려고. 그만 내가 이 발제 아들이니까 내 시인 대로만 딱 해라. 발려야 돼. 울타리처럼 박아놓은 참나무 말목들에 대나무 발을 고정시키는 작업. 이런 노고가 있어 죽방염은 바다의 문전옥답이 될 수 있었다. 얹어가지고 배우 안 빠질만 진짜로 붓기 조정해주라.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무렵에 그럴 때 아버지 따라 죽방 일을 오면은 막걸리도 한 사발 더 오고 이래야 또 술 치면 일을 하거든. 그러면 아버지가 기회를 준다고 배 앞에 먼 바다만 바라보고 돌아 앉아 있으면은 그때 막걸리도 한 사발 해라. 그런 기회를 준다고. 그때냐 그러면 아들들은 뒤에서 그냥 발동 먹고 먹고 나면 또 아버지 나가지고 같이 또 일을 하고 그리 했었고. 그러니까 하루에 뭐 2시간 뭐 3시간 이 정도 하고 또 철수했다가 또 물 때 되면은 또 밥 먹고 또 와서 또 하고. 네. 그런 식으로 일을 맞춰 나가야 되지. 안 하고 물든다. 잘한다. 날 기준이 있지. 오케이. 우대원에 더 밀어해라. 어부들은 알고 있다. 죽방염에 멸치를 들이는 것은 바다지만 그 바다를 감동시키는 것은 언제나 사람의 몫이라는 것을. 하나, 둘, 에이야차. 하나, 둘, 에이야차. 하나, 둘, 에이야차. 또 이걸 엮는 게 가장 힘이 들어요. 발을 엮는 작업이 손이 이렇게 잘다 버려버린 게라. 이때를 만약 이 다 쪼개져 버린 게 손이 이렇게 손이 때문에. 이게 왜냐면은 줄을 만지면 이렇게 돼버려요. 넘이 보면은 우리 나이 때 사람들이 넘하고 악수를 하려고 부끄러워요. 손이. 예. 손이 못 견디는 게. 그래 옛날 아버지 손은 거북 손이지. 장갑을 안 쳐도 우리보다 강했다 봐야지. 농부가 논밭을 가꾸며 땀을 흘리듯 어부들도 고된 노동과 땀방울로 바다의 죽방염을 가꾼다. 아버지의 시간에서 아들의 시간으로 이어진 그 이야기는 얼마나 오래된 것일까. 옛말에도 좋은 어살자리는 못자리하고도 바꾸지 않는다 했다. 어살의 일종인 죽방염에 대한 기록은 1469년 경상도 속 찬지리지에 처음 보인다. 방전에서 조기, 문어, 홍어가 산출되었다고 적었는데 이때의 방전이 바로 죽방염이다. 1803년 김여의 우회의 어보에는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이 나온다. 바닷물이 여울지는 곳에 10길의 나무들을 기둥처럼 세우고 대나무 발로 막았다. 그러면 고기가 조수를 따라 들어왔다가 물이 빠져나가도 대나무 발에 막혀 나갈 수가 없다. 어부들이 물때를 기다려 아침 저녁으로 고기를 잡았으니 이를 물복이라 하였다. 오래전 김여가 묘사한 그 풍경은 오늘날의 지족 해협으로 고스란히 전해졌다. 남해 지족 해협의 물살은 최대 9노트로 인근의 강진만보다 8배나 빠르다. 얕은 수심과 빠르게 흐르는 물살, 깊숙이 들고 나는 조수 간만의 차이는 죽방염 고기잡이를 위한 최적의 조건.
지족 해협이 바로 그런 곳이다. 사람도 버티기 힘들 만큼 거센 물살은 물고기들이 헤엄을 치지 못하고 떠밀릴 정도로 강력하다. 지족 해협과 가까운 삼천포 바다에도 죽방염이 있다. 쉬지 않고 움직이는 바닷물은 자연의 시계. 그 시계를 보고 밤마다 죽방염을 찾아오는 손님들이 있다. 수달은 그 중에서도 단골 손님. 먹잇감이 지천인 이곳을 그냥 지나칠 녀석이 아니다. 영리한 수달은 물살 거센 이 바다에서도 죽방염에 오면 언제나 먹이가 넘친다는 걸 알고 있다. 참장어는 수달이 제일 좋아하는 먹이. 녀석은 밥값 한 번 안 내고 날마다 죽방염에서 무전 취식한다. 위가리와 수달이 선수친 죽방염에 어부가 가장 늦게 도착한다. 물때에 맞춰 하루 2번씩 그물을 걷는 부부. 바다는 한 번도 빈손을 보여준 적이 없다. 밀물이 싣고 와서 날마다 새롭게 풀어놓는 싱싱한 멸치들. 그래서 옛사람들은 죽방염이 가난한 친정보다 낫다는 말을 했다. 어디 사람에게만 그런 바다일까? 날마다 죽방염을 찾아오는 수달에게도 어머니 같은 바다다. 매일 옵니다. 매일 오는데 이 또 수달이 아주 영리한 동물이 되어가지고 이제 만조 때도 오고 또 간조 때도 오고 또 지금 오면 고기를 또 큰 것만 잡아먹어요. 생선 멸치 이런 거 크고 있으면 주마치 떨인데도 푹 올라온다고. 오징어는 이 참장어 아주 큰 참장어, 팔뚝만한 이런 거 있잖아. 또 뱅어, 보리새우, 뭐 이런 거 보고 뽑았죠. 많이 잡아서 이제 그게 자기들도 뭐 생명인데 또 살아가는 또 자기들 그 때문에 굳이 뭐 내가 뭐 그걸 뭐 쫓아낸다가 또 안 오는 것도 아니고. 어부는 기꺼이 바다의 선물을 나눈다. 삶은 때로 어두운 밤길 같지만 살다 보면 시름도 한숨도 세월이라는 파도에 씻기곤 한다.
진짜 말이 울기도 말고 도망갈까 싶은 생각 여러 번 해봤고 밤낮 동시 일해야 되고 자다가도 일어나야 되고 이제는 가고 싶어도 내가 능력도 없고 애기들도 이제 다 컸고 진짜 짝을 보니까 여기서 살아야지. 찻길이 닿지 않는 윗단집의 부부는 아침 장에 내다 팔 생선을 메고 이고 산길을 넘는다. 그렇게 또 하루 삶의 바다로 나아간다. 바다는 달림의 시간을 살고 사람은 바다의 시간을 산다. 밀려오고 밀려가는 그 시간의 그물 속에서 무수한 생명들은 저마다 자기 몫의 삶의 그물을 편다. 죽방염 어부는 기다림을 산다. 물때를 기다리고 멸치를 기다리고 그런 기다림의 세월 속에 순하게 달아진 연장이며 어구들처럼 순리대로 살아온 평생이었다. 아무런 기다림이 없는 시간만큼 허허로운 것이 있을까? 세월에 맞서면 주름은 서러움이지만 세월을 받아들이면 연륜과 지혜가 된다. 바다를 오래 바라보며 살아온 어부의 얼굴도 어느새 그 바다의 일항을 닮아간다. 이거 살려면 이거 뭐 1년에 이거 뭐 몇 벌 사야 되는데 그거 일부 좀 시그는 좀 구멍이 많이 나거나 뭐 떼우기 숨은 게 떼가 좀 입고 그래야 되지. 자식들 다 키워내셨으니 덜 아끼고 덜 부지런해도 되건만 주름진 아버지는 여전히 대나무 발을 짜듯 촘촘한 삶의 그물을 엮는다. 사람이 누구나 뭐 자기 평생에 한 직업을 오래 가지고 있으면 만족하기 느낄 때는 있지만은 뭐 실정이 날 때도 다 사람 같으면 다 그건 다 흔히 인식이구만 해. 사람 인생이 기기 인생이지 뭐 사람 거. 누군들 처음부터 주름진 어머니였을까? 철 모르던 처녀들이 어부 남편을 만나 멸치를 삶고 말리고 고르며 자식들 키우는 사이에 한 세상이 지나갔다. 따뜻했지만 고되기도 쓰라리기도 했던 어머니의 시간들. 시집 와갖고 발로 헌 게나 얼마나 됐던 거 만날 첫날고만 뭐 동으로 갖고 물질을 나리가 이리고 동으로 갖고 물로 찌르다가 솥대 부어 갖고 삶고 이러고 했지만 요즘은 솥대 물발이 나오지 얼마나 다 수울 비싸네. 멸치를 잡아갖고 오면 또 펄고 삶아 먹고 뭐 참 옛날에는 고생스리 다 안 살았는가. 겨울에 물옷 없을 때는 그뭐 무지 그대로 그만 옷 입고 바로 들어가서 물옷이 있을 때는 이랑이랑 파도 치는 날들을 견뎌온 사람들에게 남해 바다는 반짝이는 은빛을 내주었다. 그럼 고생했다고 저 신랑들이 좀 막
이래 알아주고 그래 하던 거야. 그래 했습니다. 참. 할매 웃는 거 본 게 수상해. 했습니다. 에이구 모르겠다. 다시 내가 해먹는다. 이제는 멀리서 반짝이는 다사로운 기억들. 끝내 삶이 간직하는 것들은 비바람이 아니라 그런 반짝임이리라. 파도가 심상치 않다. 야속하고 두렵지만 그러나 폭풍과 없다면 그것이 어찌 살아있는 바다일까? 현재 여기서 더 강해지지만 않으면 그런 대로 괜찮겠는데 여기서 좀 더 강해진다 그러면 큰 문제가 있죠. 내를 태워도 안 되는 기고 뭐 이거는 뭐 너 말 맞다라 자연한테는 아무도 못 이는 기라. 이건 어쩔 수 없는 기게 바다만 쳐다보고 앉아 있는 기지. 죽방염이 걱정스런 어부는 바다에서 눈을 떼지 못한다. 하지만 이 바다에서 태풍은 맞서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여야 하는 것. 폭풍우 속에서도 언제나 삶은 계속되어 왔다. 다행히 태풍은 약하게 지나갔다. 진짜 할 일은 이제부터다. 비바람에 뜯긴 그물을 꿰매고 쓰러진 것들은 다시 일으켜야 한다. 태풍이 찾아올 때마다 어부들은 매번 그렇게 다시 일으키고 다시 일어섰다. 이거는 손해다 이거는. 태풍 뒤면 여기에 그물이 있지. 그물이 이거 싹 뜯기고 이거 쇠이랑 바나 이것도 시 넘어간 게 있고 오래 자빠진 게 있고 막 가위 부스러면 이게 전부 다 떨어지고 막 그런 게 몸체만 남아있기 때문에. 그날 밤 하늘은 다시 비를 뿌렸다. 태풍 끝의 바다에는 아직 사나운 기운이 남아있다. 그래도 어부는 날씨를 탓하지 않는다. 날씨 또한 받아들여야 할 대상일 뿐. 옛말에 태풍 뒤에 고기가 온다고 했던가. 죽방염엔 폭풍우가 몰고 온 멸치들이 실하게 들었다. 모처럼 부부의 힘에 붙일 만큼 만선을 할 모양이다. 그것도 몸매 날렵하고 은빛 찬란한 최상급 멸치들이다. 죽방염이 좋은 건 필요한 양만큼만 잡아가고 다시 올 수 있다는 것. 먼저 거둔 것을 삶아내는 동안 남은 것들은 발통 속에 그대로 살아있다.
잡힌 게 은멸치라고 은빛 나는 멸치요. 은빛 나는 멸치, 암멸치 이게 최고 좋은 멸치입니다. 흠집 하나 없이 잡은 죽방멸치는 어장막에 도착하자마자 삶아낸다. 간수 뺀 천일염 농도와 어부의 기술에 따라 멸치 맛은 조금씩 달라진다. 할아버지가 멸치 삶는 거는 전문가예요. 누구도 할아버지한테 따라올 사람이 없어요. 거기 저기 시계 할아버지 때 배워서 어릴 때부터 그 실력이 그대로 있고 이런 거 잘해요. 뭐하면 이제 물도 빨리 끓여 한대. 근데 쌩 끓여야 빨리 담아놓고 또 고기 잡으러 갔긴데 불이 와게 안 끌려. 여든을 바라보는 어부 마음을 설레게 하는 은빛 멸치. 또 한 번의 기다림이 그 바다에서 완성된다. 빗줄기 속에 거두는 멸치 한 마리 한 마리에 많은 것이 담겨 있다. 바다의 생명력과 어부의 기다림과 물때에 맞춰 살아온 인생의 시간들마저도 모두 눈부신 은빛으로 쏟아진다. 기다림이란 결국 자신과의 아름다운 싸움이고 사람들은 그것을 삶이라 부른다. 치렁치렁 쏟아지는 남해의 가을볕. 그 햇살의 그물 속에서 은빛 멸치도 사람도 지 속의 물기를 말리며 속 깊이 익어간다. 멸치 중에 멸치, 죽방멸치에도 가을볕의 단맛이 드는 시간. 햇살마당의 다소곳한 멸치들 곁에는 남해의 살진 바람과 깨끗한 파도 소리가 함께 와서 눕는다. 이름도 족함을 안다는 지족바다. 가을 멸치 노릇하게 구워지는 화롯가에는 어부들의 사는 재미가 익어간다. 봄부터 가을까지 함께 바다를 드나든 형제 같은 이웃들. 사람 좋은 동생 걱정에 형님은 또 장가가라는 타령이다. 미나나 올해는 우리 좀 장가 좀 가보자. 예. 바다의 사나이가 말이야 그래도 짝이 있어야 우리가 그래도 좀 즐거운 마음으로 일로 안 하겠나. 올해는 좀 장가 가라. 거기 좀 보내주시오. 여기 온 사람들 이제 중시를 갖다가 전부 다 한 사람씩 다 중매를 다 해야 된대. 지족바다 은멸치들이 어부 마음 알아주듯 남의 사나이 순정을 알아줄 참한 짝이 어디 없을까? 이제 시간의 그물 죽방염을 잠시 거두어둘 시간. 올해도 물때를 기다리고 은빛 멸치를 기다리며 순리대로 흘러온 나날이었다.
나온 게 이제 죽방이기 때문에 조금 뭐 얼음이 있더라도 조금 계속 또 해야 될 입장이고 고기가 들어오는 이런 기다림밖에 더 없고 사람이 하루하루 뭐 그런 게 거기 우리 인생이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거기. 수천 년 흘러온 좁고 빠른 지족바다. 그곳에서 작은 그물을 모아 은빛 멸치를 거두는 동안 아버지의 시간은 아들에게로 흐른다. 이게 엄청 정말 특별하다고는 항상 느껴요. 족방염이. 옛날에는 별 생각이 없었는데 그냥 아버지가 3대째 하고 있다 이리 말해서 그런 건지 몰라도 그냥 저도 막연히 뭐 언젠가는 이걸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또 이게 그냥 바다에 나무 박힌 거라고 누가 보면 생각하겠지만 분명 몇백 년간 이어오는 방식이잖아요. 이걸 제가 할 수 있다는 것도 신기하기도 하고 거기에 대한 긍지가 있죠. 오래전 이 바다에 처음으로 대나무 그물을 들이웠던 사람들. 바다와 인간의 그 맑은 이야기를 오늘로 이어받는다. 내는 하지 마라 소리는 한 번도 안 했어요. 할 수만 있으면 무조건 하라 계십니다. 조건만 된다면 무조건 하라. 해오던 일로 갔다가 다음 또 후세 사람이 누군가가 해야 되는데 아들이 한다 그런 것보다 좋은 게 또 어디 있습니까? 삶의 일부가 삶의 터전이 되겠지 뭐. 오장은 인간이 이제 사람이 만들어서 가서 해놨지만은 자연은 조건이 그러면서 변할 수도 없는 거고 바꿀 수 없는 거고 인간이 사는 데는 누구든지 자연의 조건에 맞춰 사는 거 아닙니까?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는 시간. 풍물 소리가 지족 마을을 울린다. 한 해의 고기잡이에 대한 감사와 어부들의 무사를 비는 풍어제. 내년에도 무탈하게 이 바다로 나갈 수 있기를. 순리대로 물때에 맞춘 맑은 노동과 은빛 물고기들이 허락되기를. 그렇게 500년 시간의 그물 죽방염의 긴 기다림이 다시 시작된다.